이때부터를 이제 우리가 그 무단 통치 시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보통 일제강점기를 세 시대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시기가 무단 통치,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문화 정치 시기, 세 번째가 민족 말살 정책 시기, 이렇게 보통은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 총독부 아까 전에 어쩜 보셨던 그 건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증축을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통감부였다가 이제 처음에 총독부를 썼던 그 남산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 데라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일본 지금 보신 전쟁, 세이난 전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그 일본 내에서 겪었었던 그런 내전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요, 뭐 오른팔을 이제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완전히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 팔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불구로 살아가게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신체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승승장구해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또 육군 교육총감, 일본 육군 대신 등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육군 대신이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하고 참 잔혹하고 그런 수식어들을 갖다 붙일 만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사실 평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느냐? 헌병경찰제였죠. 자, 헌병경찰제 하면은, 헌병이라고 하면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군대 내에 있는 경찰을 말합니다. 군대 내에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경찰들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군사경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헌병들을 동원해서 경찰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특히 지금보다 이제 1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뭐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군사정권 시기에 경찰 또 군인들이 일반 그런 시민들에게는 무서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포갑적이고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말아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요. 100년 전이니 뭐 더욱 더했었겠죠. 이 당시에는 뭐 함부로 뭐 민간인들 막 잡아가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경찰도 아니고, 예, 군인은 헌병에 나와서 경찰 역할을 한다고 하니 이 당시 우리 민중들 눈에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병경찰제를 도입해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이 데라우치마 사사케,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뭐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런 총독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를 무단 정치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 데라우치는 또 이제 옆에 보시면 조선 태형령 있는데 이것도 무단 정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태형령 하면은 태형이란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곤장 이런 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슬람권 국가에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갑오개혁을 계기로 이 태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 때 없앴던 이 태형을 이 데라우치가 다시 도입한 겁니다. 나쁜 놈이죠. 이걸 도입해가지고 일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 그 조선 한국 사람들에게만 적용해서 무자비하게 때리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던 겁니다. 정말 악독한 그런 통치를 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교육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조선 교육령,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을 우리 조선의 아이들을 똑똑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선 민족을 이른바 황국 신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학교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많은 학교를 설립하는데 당연히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뒤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데라우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유물 그리고 책들도 뭐 수백 권이 아니라 좀 수만 권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얘가 이게 다 가져가가지고 그래 자기 도서관을 하나 세운다고 그래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민족의 그 역사라든지 뭐 전통 이런 것들을 담았었던 그런 책들을 다 불태우고 수거해서 없애버리고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우매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박물관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를 훔쳐갔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데라우치가 그 정도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일본의 한 대학에서 이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협약을 통해서 이 유물 대부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처음에 이제 나라를 이제 빼앗고 나니까 우리나라 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른바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조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까 전에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에 필요한 그 군자금을 모아서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친일파들을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군자금을 뽑아내려고 하다가 이것이 오히려 이제 발각이 되죠. 그래서 빌미로 잡혀서 이 안명근 의사가 붙잡히게 되는데 일제는 데라우치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이제 데라우치 자신에 대한 그런 암살 계획이다라고 변질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그런 민족주의자들한테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과정에서 수많은 뭐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됐었죠. 이런 것 통해서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여기에 관계도 돼 있지 않은 정말 있지도 않았던 사건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5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 데라우치 시기에 그런 잔혹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었죠. 뭐 명목상으로는 그런 조선의 토지 소유 제도를 뭐 근대화시킨다 뭐 이런 말을 한 건데 그런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었고 총독부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됐으니까 기한 내에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이제 회유를 한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그런 제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땅을 신고해가지고 뭐 부동산처럼 뭘 취득하고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 정한 기일 내에 뭐 성명과 주소, 뭐 생산 목표, 품목, 땅의 등급, 크기 뭐 이런 걸 다 적어서 내라 이런 식으로 하니 이런 근대적인 제도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신고에 참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건 총독부 땅이다. 뭐 그리고 왕실 땅을 이제 경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거 총독부 땅이 된 거다. 뭐 조선 왕실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다 빼앗아 간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땅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헤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런 일본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싼 값으로 땅이 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일본인 대지주들이 생기게 된 게 바로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정말 많은 뭐 정치, 경제, 교육, 뭐 사회 또 경제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정말 못된 짓을 했었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1916년 10월에 사임한 뒤에는 일본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왔었던 조선 총독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일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었는데요. 총리가 되고 나서도 이후에 뭐 시베리아를 정벌 한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또 막 이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내정이 불안해져서 쌀값 파동이 일어나요. 일본 내에서 쌀값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또 뭐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과거에 그런 민주화 운동 때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시위대들한테 총질을 해대고 이런 아픈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라우치가 그랬었던 겁니다. 자기는 일본에서도 이런 짓을 했으니 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더 악랄하게 정치를 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사실상 온 국민의 왕따가 돼서 결국은 총리가 되고 2년 만에 사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 뭐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에 취했던 그런 못된 짓을 생각하면은 너무 약한 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그 데라우치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빌리켄 총리였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슨 대머리 인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뭐 일본의 전설에 내려오는 그런 뭐 인형이라고 그래요. 약간 이제 뭐 미신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이제 뭐 빌리켄이라고 하는데 빌리켄은 일본식 발음이 이제 히리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비이펀이라고 한자로 제가 써놨잖아요. 비이펀, 그러니까 헌법에 입각하지 않은
법이고 뭐고 없는 뭐 그냥 정말 무단 조선이고 일본이고 무단 통치를 자행했었던 그런 데라우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제 비입헌 내각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런 발음이 비슷해서 이제 빌리켄 총리 이렇게 불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식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